네, 국내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자 권충현 과장과 오늘 나눠볼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. 자, 오늘의 이슈는 바이오 시장 주도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난주 금요일, 사실 지난주 금요일뿐만 아니라 지난주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. 네. 바이오주 빼고는 얘기가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제 다시 주도주로 좀 돌아왔다. 왕의 귀환이다.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, 반대로 이제, 한편으로 보면 나머지 종목들이 또 너무 좀 소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좀 바이오주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요. 다른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시간이 좀 한동안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시장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기관과 외국에 있는 양시장 다 매도를 하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약보합 정도로 좀 끝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바이오 외에는 거의 다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다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무더기 상한가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. 펩트론이라든지 굉장히 상한가를 접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.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바이오주들이 좀 주도주로 좀 등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은 바이오주들의 좀 상승이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는 다른 종목군들은 좀 약세로 접어들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쪽에서 이제 매기가 계속해서 좀 확산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하락하는 종목군으로도 이제 한미약품에서 자금이 좀 빠져 나와서 충분히 좀 들어 올릴 수 있는 시장에 좀 자금이 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는 좀 갑작스럽게 시장이 올라오면서 좀 어느 정도 좀 따라잡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시장의 추세를 바꿀 만한 하락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일단은 바이오주가 주도주 역할을 해주면서 다른 종목들은 좀 소외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갈증이 있었던 이 주도주에 대한 확신은 좀 생겼잖아요. 네. 그런데 금리 인상이 이제 주말 사이에 상당히 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연내하게 된다면 이라는 그 가정 때문에 달러가 상당히 또 강세를 띄었는데 네.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는 또 불가피하게 하락을 또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? 네, 맞습니다. 시장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 좀 분명하고요. 네. 그리고 또 시장에서도 옐런 의장의 또 발언들이 굉장히 좀 자극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. 다만 일단은 한국의 바이오주들이 상승의 패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악재로 좀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12월 달까지는 못하는 것이 좀 확실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.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금리 인상을 12월 달에는 하지 않겠는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만약에 금리 인상을 못 한다면 둘 중 하나겠죠. 옐런 의장이 그만두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 안 하거나 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해서 이런 시장의 모습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.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. 좀 매매에는 주의를 하셔야겠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현재는 대형 제약 바이오주들만 굉장히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. 대형작이라든지 이런 큰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들도 충분히 이제 매기가 확산이 될 것으로 오늘부터는 좀 매기가 확산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. 네. 네. 일단은 시장의 어떤 이 흐름이 조금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셨고 또 네. 바이오주가 지금의 글로벌 이슈를 이겨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데 이 그렇죠.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으로 좀 보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동안은 이제 대형주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었고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나머지 이제 대형 종목들 거기에 이제 매기의 쏠림 현상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중소형주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로 이제 기관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들의 이 싸움에서 좀 서로 이제 맞부딪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좀 글쎄요, 우리가 이제 바이오주가 이렇게 좀 다소 좀 이렇게 등락폭이 좀 커서 여기서 변동성 위험하다 이러면은 좀 다른 쪽도 좀 같이 좀 봐줄 만한 종목들이 또 업종들이 어디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어요. 네, 일단은 시장 대응은 성장주로 하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계속해서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까지는 아직 금리 인상에 대한
뭐 부담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성장주가 이번 한 달 정도는 계속해서 좀 가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섹터별로는 화장품도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 제약 바이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엔터주도 좀 어느 정도 요새 좀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SN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엔터주도 이제는 좀 포트폴리오에 끼워줄 만한 그런 업종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요새 요 근래 또 유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화학주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악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하락한다면은 공격적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셔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유가 상승 같은 경우에 이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. 화학주는 조금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요? 오히려 죄송합니다. 화학주 같은 경우로 오히려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달러 대비에 의한 뭐 유가 하락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게 잘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고 그리고 일단은 유가 상승은 국제 경기가 좀 좋아진다라는 전제 하에 좀 오르고 있는 모습들이 강하게 있고요. 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가가 오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학 제품의 아무래도 좀 소비가 좀 증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.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악재는 뭐 크게 좀 보이지 않는다. 거기에다가 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금리 인상도 이미 뭐 많이 예견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시적인 충격이야 뭐 좀 소화가 가능할 것이다.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렇다면 뭐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좀 당분간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네, 이번 주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이 네. 바이오주 주도주 하에 또 시장이 어느 정도 매기가 확산이 될지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. 오늘 전략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